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일반 헤어 미용사 필기 기출 및 예상 문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답식 문제입니다. 가족계획 사업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지표는 저출생률입니다. 저출생률이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것이 주로 출산율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저출생률의 변화를 가지고 유력한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가족계획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지표는 저출생률입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구분하여 보관한다. 소독한 기구,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은 마샬 웨이브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데기의 열을 사용해 가지고 웨이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론, 고데기를 사용해서 모발에 열을 가해 웨이브를 형성하는 기술인데, 적절한 온도의 아이론은 보통 120도에서 140도씨의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론의 열을 이용해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을 마샬 웨이브라고 합니다. OW 수중 유적형이죠. 오일 인 워터. 그래서 워터가 많은 겁니다. 이게 타입의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클렌징 로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W 타입의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클렌징 로션입니다. 클렌징 로션, 즉 물이 주성분이고 오일이 소량 섞인 형태 타입, 오일 인 워터, 물 중에 오일, 그래서 수중 유적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클렌징 로션은 물이 오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하는 겁니다. 두발이 손상되어 다공성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적절한 케라틴 단백질로 된 샴푸제는 프로테인 샴푸제입니다. 모발에다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손상되어 다공성, 구멍이 많아진 상태가 된 두발에는 케라틴 단백질이 함유되어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채워주고 탄력과 강도를 주는 프로테인 샴푸제가 가장 적합합니다. 이는 단백질 성분으로 손상된 큐티클 사이를 메워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발이 손상되어 다공성이 되었을 때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프로테인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페디스토마를 잉어나 피레미가 숙주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민물개나 가재 등이 페디스토마의 숙주입니다. 다시 봅니다.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 페디스토마는 잉어나 피라미가 중간 숙주가 아니라 민물개와 가재가 중간 숙주입니다.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 또는 제거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이 지문 그대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병원성 미생물, 모든 미생물이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생활력을 파괴 또는 제거한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염이죠. 고압증기 멸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 어떤 박테리아의 근본이 되는 그런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거, 고압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예방접종은, 여기서는 이제 BCG인데요.
신생아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예방접종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건 B형 간염입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B형 간염을 예방접종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BCG 접종을 하게 되죠. 4주 만에. 근데 여기서는 B형 간염 접종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BCG라고 한 것입니다.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때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영업정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폐쇄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이제 폐쇄 명령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폐쇄 명령에서는 간판 제거, 폐쇄 알림 부착, 그 다음에 시설물 봉인 등으로 영업시설을 실질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폐쇄 명령입니다. 영업정지 명령은 폐쇄 명령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다. 그러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폐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것을 시행하게 되겠죠. 간판을 제거해버리든지 폐쇄 알림 부착을 놓는다든지 시설물을 봉인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해야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지성 피부는 모공이 크고 불규칙하여 거칠어 보인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서 피부가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으며 피부결이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모공에는 블랙헤드나 외부 불순물 등이 쌓이기 쉬워서 여드름이라든가 뾰루지와 같은 트러블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 거칠다, 모공이 크다, 그리고 모공이 불규칙하다. 그래서 거칠어 보인다. 이것이 지성 피부입니다.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누가 시행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해서 평가한 후에 영업주에게, 해당 공중위생업자인 영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고 공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상은 임산부와 18세 미만 인자, 또 하나가 있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체 양리작용을 하여 피부 치료에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화장품은 치료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리작용을 통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의약품이지 화장품은 아닙니다.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 변화죠. CO2가 과도하게 많아진다든지 많은 사람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닫은 채 있게 되면 냄새라든가 CO2가 많아져서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든가 이런 것이 군집독이란 말이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는 것인데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발을 물에 적셔 빗과 손가락으로 만드는 웨이브는, 자, 손가락으로 만드니까 핑거 웨이브겠죠. 핑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액은 산화작용으로 황이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시스틴 결합을 재결합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이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에서는 이 황 자체를 재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원시키는 겁니다. 이 끊어졌던 S-S라는 시스템 결합을 다시 형성시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변환시켜서 재결합하는 게 아니라 복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황 결합 S-S를 결합을 다시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복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틴 재결합이다 하는 부분이 틀린 겁니다.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승홍수에 적합한 농도는 0.1에서 0.4%가 되겠습니다.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받은 지 3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을 다시 하려고 하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건데 틀린 것이죠. 여기가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입니다. 2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3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이면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라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겁니다.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다시 하려고 하면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받은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답을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기획사과 가장 관계가 깊은 지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조출생률이 되겠습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이것은 가족기획사업의 주요 목표, 즉 인구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출산율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한 40년, 50년 전 시험 문제 주로 나왔던 건데 지금은 누가 이 가족계획 사업을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많이 나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데요. 어떻든 옛날 문제입니다. 가족계획 사업과 직접 관계가 깊은 지표는 조출생률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이 미용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자,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1번이죠.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구분해서 보관한다. 자, 자외선 살균기와 같은 소독기구의 설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겠죠. 밀폐된 별실을 2개 이상 둘 수 있다? 임용업소는 원칙적으로 밀폐된 별실을 두면 안 됩니다. 영업장과 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반드시 벽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반드시 벽일 필요는 없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구분하여 보관한 데입니다. 아이론의 열을 이용하여 웨이브를 형성하는 것 무엇입니까? 네, 마샬 웨이브죠. 그래서 아이론, 고데기에 열을 사용해서 모발에 열을 가해 웨이브를 만드는 기술을 마샬 웨이브라고 합니다. 적절한 온도는 아이론 온도가 120도에서 140도C 이것을 이용해서 두 발에 웨이브를 균일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스파이럴 웨이브란 건 뭡니까? 주로 콜드 펌, 열을 사용하지 않는 화학적 펌입니다. 약품으로 모발을 나선형으로 말아서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식, 스파이럴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섀도우 웨이브는 그림자 같이 약간 그런 약한 모양의 웨이브를 만드는 겁니다. 물결 모양의 주로 손가락과 빗을 이용한 기술이며 열 아이론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크로키놀식 웨이브는 콜드 웨이브의 초기 방식으로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말아 올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열이 아닌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을 이용한 것은 바로 마샬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OW 타입 오일 인 워터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많죠. 요게 수중 유족형이라는 겁니다.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되겠습니까? 클렌징인데 로션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로션, 물이 주성분이고 오일이 소량 섞인 형태, 오일 인 워터, 오일 인 워터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많다고요? 워터가 많은 거예요. 분모에 있는 것이. 가볍고 산뜻하며 세정력이 비교적 순하다. 콜드 크림은 말할 거 없겠죠. 이것은 유분이 많겠죠. 유분이 많습니다.
클렌징 크림도 크림이니까 유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뭡니까? OW가 아니라 WO입니다. 예, Water in Oil. 오일이 좀 많다는 거예요. 클렌징 오일은 아예 순수 오일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OW 타입 제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물이 많습니다. 주로 클렌징입니다. 로션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로션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두발이 손상되어 다공성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적절한 케라틴 단백질로 된 샴푸제는 답은요? 그렇죠. 프로테인 샴푸죠. 예, 단백질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되어 다공성 구멍이 많아진 상태가 된 두발에는 케라틴 단백질이 함유되어 손상된 모발에 영양을 채워주고 탄력과 강도를 주는 프로테인 샴푸제가 적합합니다. 이게 단백질 성분으로 손상된 큐티클 사이를 메어 건강에 해줍니다. 단백질 샴푸제, 프로테인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플레인 샴푸제는요, 세정력이 강해서 오히려 손상 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약산성 샴푸제는 두피와 모발의 pH 밸런스를 맞춰는 주지만은 단백질 보충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샴푸제보다 약합니다. 그 다음에 약용 샴푸제, 이건 특정 두피 질환이나 문제성 두피를 위한 샴푸로 영양 보충이라기보다는 기능성 목적 또는 치료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발이 손상되어 다공성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적절한 케라틴 단백질로 된 샴푸제, 단백질 샴푸제 그러면 프로테인 샴푸제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페디스토마죠. 페디스토마는 중간 숙주가 개나 민물개나 또는 가재입니다. 그래서 페디스토마는 민물개, 가재 등이 중간 숙주입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간디스토마는 새우렁이와 잉어가 중간 숙주이고 묘코가 흡충은 은어와 숭어가 중간 숙주이며 관절 12조충은 송어와 연어가 중간 숙주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독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병원성 미생물을 어떻게 생활력을 파괴 또는 제거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소독은 뭐를요? 병원성 미생물, 즉 병을 옮기는 미생물을 생활력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서 뭐한다?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미생물을 사멸하여 묵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번 지물은 어디가 틀린 것이죠? 이 소독과는, 이건 소독이 아니라 멸균을 말한 설명입니다. 미생물을 사멸하여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묵은 상태로 간다. 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을 전부 사멸시킨다. 이것도 소독의 개념은 아니에요. 멸균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시켜 부패 및 발효를 방지한다. 이건 주로 방부제, 방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병원성 미생물을 생활력을 파고 또는 제거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없애는 것. 이것이 소독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생물을 사멸하여 무균 상태로 만든다. 이건 멸균의 개념이고, 모든 미생물을 전부를 사멸시킨다. 이것도 멸균의 개념이고, 미생물의 발육과 작용을 억제시켜 부패 발효를 방지한다. 이건 방부 또는 부패 방지 이런 개념입니다.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죠. 켈로이드는 뭡니까? 피부에 상처가 생긴 후에 콜라겐과 같은 섬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서 원래 상처 부위를 넘어 주변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하고 튀어나온 흉터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잘 생기는 피부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9번입니다. 고압증기멸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고압증기멸균법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포자는 사멸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고압증기 멸균법.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켜버리는 겁니다. 포자는 사멸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자도 포함해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90도에서 100도씨가 아니라 110도에서 135도씨의 고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식기, 조리국, 행주 등에 사용한다. 식기나 이런 것들은 주로 열탕 끓여버리는 거죠. 고압증기 멸분법은 어디서 사용하냐?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정답은 1번.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가 맞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예방접종은 여기에서 B형 간염 접종이란 말이 없으니까 BCG를 골라야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 처음 하는 예방접종은 B형 감염 접종인데 이게 24시간 이내 맞추는데 이게 없으니까 결핵 BCG 접종을 꼽아야 합니다. 11번입니다. 영업소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때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정답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겠죠.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안 들으니까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위법한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 표지물을 제거해버리든지 또는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하든지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을 해버리든지 봉인을 뜯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업정지 명령을 또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폐쇄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간판 제거, 폐쇄 알림 부착, 시설물 봉인 등을 해야지 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또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2번입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3번이죠. 모공이 크고 불규칙하여 거칠어 보인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왕성해서 피부가 번들거리고 기름기가 많이 흐르는 거죠. 모공이 넓고 피부결이 거친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모공에는 외부 불순물들이 쌓이기 쉬워서 여드름이나 뾰루지와 같은 트러블이 잘 발생합니다. 근데 1번 지문은 모공이 좁고 피부결이 섬세하다. 이건 지성 피부가 아니라 정상 피부의 얘기입니다. 모공이 좁고 피부결이 섬세하다. 정상 피부입니다. 피지성 기능 이상으로 세균 감염이 잘 된다. 이거는 지성 피부 얘기는 아닙니다. 피지성 기능이 활발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세균 억제에는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감염이 잘 된다라는 것이 틀린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이 묻어가지고 트러블이 발생하는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 건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분이 유분보다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각질과 비듬이 생긴다.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아요. 지금 여기서 수분이 유분보다 부족해서 라는 것은 이거 건성 피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모공이 크고 불규칙하여 거칠어 보인답니다. 모공이 적고 피부결이 섬세하다. 이건 정상 피부고요. 피지성 기능 이상으로 세균 감염이 잘 된다.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지성 피부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분이 유분보다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각질과 비듬이 생긴다. 이건 지성 피부 얘기가 아니라 건성 피부 얘기입니다. 13번입니다. 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누가 실시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해서 누구에게? 해당 공중위생업자에게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평가한 후에 영업주, 즉 해당 공중위생업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대상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임산부와 18세 미만이자가 아니라 임자에다 하나 더 붙이면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그러니까 틀렸고요. 1년인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취업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여성 이건 좀 애매하긴 하죠. 여성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은 여성이든 남녀 불문하고 이 말이에요. 보건상 유의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만의 여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걸면 이유신청에서는 걸릴 수 있는 문제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잖아요. 포괄적이니까. 그런데 남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번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여기서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이런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인자가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화장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치료자 들어가면 아닙니다. 이건 의약품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인체 양리작용을 해서 피부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건 화장품이 아니라 뭡니까?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치료 이렇게 들어가면 양리작용, 치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화장품의 범주를 넘습니다. 군집독의 가장 큰 원인은 그렇죠.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 변화를 가져와서 군집독은 밀폐되고 사람이 밀접 공간에서 실내 공기의 산소 부족, CO2의 증가 이런 것들이죠. 이산화탄소 증가, 사람의 호흡, 땀 냄새 등 그래가지고 뭐 두통이다, 불쾌감을 준다. 문 열면 되는 거죠.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물리적 화학적 구성이 변하기 때문이다.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 변화가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모발을 물에 적셔 빗과 손가락으로 만든 웨이브, 손가락, 핑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그 마샬 웨이브는 달궈진 고데기 가지고 하는 거죠. 가열된 아이론을 사용해서 만드는 웨이브가 마샬 웨이브고, 섀도우 웨이브는 웨이브의 흐름이 뚜렷지 않고 그림처럼 은은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열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와이드 웨이브는 웨이브의 폭이 넓게 형성된 스타일이고요. 핑거 웨이브는 섀도우 웨이브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약물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핑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모발을 물에 적셔 빗과 손가락으로 만든 웨이브, 이것이 바로 핑거 웨이브입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모발을 물에 적셔 빗과 손가락으로 만든 웨이브는 핑거 웨이브고요. 마샬 웨이브는 가열된 아이롱 사용해서 고데기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웨이브의 흐름이 뚫어지지 않고 그림자처럼 은하게 나타나는 스타일은 섀도우 웨이브입니다. 와이드 웨이브는 웨이브의 폭이 넓게 형성된 스타일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모발을 물에 적셔 빗과 손가락으로 만든 웨이브는 핑거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핑거 웨이브입니다. 18번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원리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2번이죠. 이액은 산화작용으로 항이 시스템 결합을 재결합한다. 시스템 결합을 재결합한다라기보다 복원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그랬죠. SS라는 이 재결합을 끊었다가 다시 S-S라는 원래 형태로 복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액은 산화작용으로 항이 시스템 결합을 재결합한다 틀렸는데, 시스템 결합을 재결합시키는 건 맞지만은 이 과정은 항이 원자 간의 결합을 복원하는 것이다. 다른 형태로 재결합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단되었던 SS 결합이 산화작용으로 다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된 결합이 다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황결합을 다시 형성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재결합이라고 보지 않고 복원한다 또는 다시 형성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겁니다. 일액은 환원작용이죠. 그래서 수소가 시스템 결합을 절단하게 됩니다. 일액의 주성분인 알칼리제가
목표 P를 평균시킵니다. 부풀리는 거죠. 이에 그 주성분인 과산화수소가 산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부분은 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승홍수의 적합 농도 0.1에서 0.4%이죠. 20번입니다. 위생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죠. 1번이죠. 어디가 틀렸나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을 하려 하면 안 받아도 된다는데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이내에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다시 위생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데 2년 이내에 동일 업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집과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의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